우리는 성인입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초등학생도 아는 선거의 의미 4대 원칙, 자 몰라야죠. 비밀선거 치면은 헌법에 불합칩니다. 맞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비밀 투표가 침해되는데 어찌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찌 투표라고 할 수 있습니까? 헌법을 창작하는 저 헌법재판관, 우리는 역사의 심판대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정의로운지, 이 나라가 불의의 세상인지 오늘 잠시 후 또 확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기획 사기 탄핵에 저항하시나 순직하신 우리 동지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법치가 무너진 세상, 저항은 국민의 몫입니다. 수술한 자리가 땡기네. 아직 실밥도 뽑지, 아직 일주일 후에 뽑아야 되는데 수술한 지 사흘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여기서 죽는 난이 있더라도 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법치 파괴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정의의 세상, 공정의 세상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싸웁시다. 불의에 저항합시다.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입니다. 싸웁시다. 불의에 싸웁시다. 희망이 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희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인으로서, 우리는 지식인으로서, 우리는 양심 세력으로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그리고 정의로운 세상, 공정의 세상을 꿈꾸며 다 함께 잠시 후 2시 판결을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지병으로 얼마 전에 수술을 하시고도 계속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자유대한민국에 무너진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또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혼신의 힘으로 열변을 되신 우리 진실방송의 정일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일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박수로도 함께 주십시오. 투병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투병 중에도 이렇게 나와서 외치는데 멀쩡한 국민들 다 어디 갔습니까? 헌법1조 수호가 어느 개인의 문제입니까? 제발 여러분들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부터 나온다고 분명하게 헌법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만 나왔지 실상은 가치는 없는 중앙선거관리에 범죄 집단의 조작기구에서부터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당대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모두 분노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행동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가 법이 될 때 국민저항은 어머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국민의 업무를 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항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시작한 색깔 천안농성 기자회견 또 그리고 많은 애국 시민들과 함께한 투쟁 오늘 56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오늘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그 역사적인 판결이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만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만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한 말씀, 이거 한 말씀 하십시오. 네, 다른 분 할 말씀 하실 분 계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사회로 부정선거 9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회로 선거는 부정선거다. 전자개표기, 부정개표기, 사전투표는 통과를 투표, 당일투표 수개표하라. 전자개표소, 부정개표소, QR코드는 불법코드, QR코드는 신분 노출, 바코드는 합법코드, 신권투표지, 부정투표지, 대칭립 투표지는 부정투표지, 붙은 투표지, 부정투표지, 삐딱선 투표지, 부정투표지, 사전투표 보관소, CCTV 왜 가렸나?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사회로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너무 쉽다. 선관위의 전산조작 너무 쉽다. 사회로 부정선거 9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우리 김영원 대표님으로부터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국 여사님들도 한 말씀 하실 분 있으면 편하게 한 말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유튜브 촬영하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한 말씀 하실 분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영원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앞에 모이신 유튜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전국의 애국 동지 여러분들, 오늘은 2023년 10월 26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44주년 추모의 날이죠. 네,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씀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정확하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발표해 주셨고, 이제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이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사업으로 전 세계를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고 있다, 전 그렇게 보여져요. 아직도 동남아시아 미개한 나라에서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을 정리하고 그 법을 배우면서 잘 사는 마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런 박정희 대통령을 주사파들이 독재자라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을 일어놓고 일본 미국으로 쫓겨다녔다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주사파 선생님들이요, 전교조 선생님들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우리는 새마을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정신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서로 분열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2023년 10월 26일이죠. 네, 이 좋은 계절에 여기 있는 유튜브 여러분들과 또 우리 대한민국 50대 이하 우리 젊은이들, 자유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세계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온 세상은 참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가증한 거짓말꾼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도 정권을 잡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할 것 없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오늘까지 이들은 우리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은
이승만 정신의 그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본받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하든지 우리 대한민국도 버릇고개를 넘어서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잘 살아보자. 그 사상을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만끽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거짓말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경찰관, 사법부도 거짓말 버려야 돼요. 입법부 여러분, 국회의원들 어떤 국회의원입니까? 거짓말하는 국회의원들 맞죠?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제일 큰 도둑놈들이 저 국회의원 300명 그 도둑놈들이다, 그렇게 집회도 했습니다. 네, 큰 도둑놈 잡아야 돼 우리나라가 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국민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면서 부정선거를 안 밝히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안 밝히면 너도 대통령 못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압박을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영환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자, 구구절절 옳은 말씀, 네,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다소간에 불편하더라도 오늘 또 역사적인 날인 만큼 네,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하시는 중에 전 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이신 한성천 대표님께서 오십니다. 한성천 대표님, 네, 오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다른 또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지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위는 기자회견은 12시부터 4시까지는 끝날 때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이시면 한성천 대표님으로부터 오늘 국민선거 위반 위헌 인용하라 관련해서 또 부정선거 관련해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수 없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성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멀리서 오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지금 주권자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지금 의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중앙선관위에 근무할 적에 헌법 소원으로서 위원으로서 이 결정한 건이 서너 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오늘 사실은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넣는 것은 이것은 헌재에 갈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판결을 잘못한 것입니다. 해석을 학대 해석하면 그 위반입니다. 학대 해석을 해서 부정선거를 은폐한 것입니다. 사실은 헌재에서 무는 그대로 우리는 본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헌재에서 이것을 QR코드를 넣은 것이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다, 이렇게 하면은 공직선거법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아시고 해석을 할 적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장소에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관위 근무할 적에 해석할 적에 우리 한글 문은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거기에 선거법 조문을 보시면은 바코드를 넣으라고 바코드 해놓고 가로를 열어놨습니다. 막대 그라표 모양의 바코드를 넣어라. 그러면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위반입니다. 왜 그런 절차를 두느냐? 언제든지 조작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법 취지는 그랬는데 중앙선관위가 QR코드를 넣었습니다. QR코드를 넣으면 무슨 일이 있느냐? 잘못 관리하면은 선거의 비밀이 폭로됩니다. 최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이 전산 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커들이 들어와서 언제든지 그 상황을 파악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를 넣으라고 해놨는데 오늘 만약에 헌재에서 합헌이라고 하면은 또 더 큰 규모로 헌법 소원을 또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은 이번에 합헌이라고 놨다해서 이걸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하시고, 왜 이것이 중요하냐? 선거법은 원래 헌법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일반 법으로 빼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 발전에 맞춰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은 이 선거법을 헌법에 넣어서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선진국이 되고 나면은 그 위치를 계속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그려왔습니다. 이미 헌법에 넣어서 선거법을 멋대로 개정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미 정치가 설 대로 서가지고 갈 대로 가버렸습니다. 그 연장성산에서 헌법재판소도 갈 대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기관은 다 갈 대로 가버렸고 정치인도 갈 대로 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불행이 온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똑바로 판결해. 헌재를 불질러버려라. 예, 여러분들 분노한 목소리 생생하게 전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성전 전 중앙선거관리원 노조위원장님은 그 2002년부터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들을 법적으로 또 투쟁을 하시면서 쌓아오신 산 주인이십니다.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국회도 헌법재판소도 법원도 검찰도 경찰도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지 않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 공직선거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은 부정선거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주권을 상습적으로 강탈하는 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피 같은 혈세를 갖다 바치면서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라고 국회의원을 만들고 헌법재판소를 만들고 선관위를 만들고 검찰을 만들고 경찰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국가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국가입니까? 공산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걔는 여러분, 걔는 사랑을 주면 주인에게 충성이라도 합니다. 걔보다 못한 놈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이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딸들이 온천지 설치고 다니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들이, 주인인 국민들이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진짜 개판 5분 전이 아니고 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정말 헌법 1조가 상습적으로 강탈당했는데 헌법보다 더 중요한 법이 있습니까? 헌법 1조가 상습적으로 강탈당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곳곳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부정선거 척결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선거는 분명히 비밀선거가 아닙니다. 누가 누굴 찍었는지 마음만 먹으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선거 위반 위헌 인용하라고 2022년 11월 22일 민경우 전 국회의원, 장영우 전산 전문가, 이명순 자유총 대표,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가 약 1년 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청천 대표님 말씀대로 붙으면 정말 여기 올 이유도 없습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네. 근데 선거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사인, 개인 도장을 찍으라 했는데도 선관위가 복사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까? 맞춰 투표 넣기 위해서입니다. 네.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있고 선관위가 그렇게 하고 있고, 분명히 막대 모양의 QR코드가 아닌 바코드를 사용하려고 분명히 공직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QR코드가 2차원 바코드라고 이딴 소리를 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선거 관련하는 국민 주권을 상습적으로 강탈하는 범죄 집단이라고 우리는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범죄 집단 맞습니까? 맞습니다. 선거 관련하는 범죄 집단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을 상습적으로 강탈한 놈들이 선거 관련한다. 선거 관련하는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체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선거 관련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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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관련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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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에 관련하는 범죄 집단이다. 범죄 집단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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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분 한 말씀 하실 분 있으면은 편하게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병화 대사님, 자, 편하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 동지님, 자,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선거제도는 다 사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종원 선배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우리 한승전 대표님께서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신다는데 또 간략하게 해주시고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짧게 해주시고 또 다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승전 대표님. 지금 발언을 안 하시니까 제가 공직선거법 중에 위헌 요소가 있는 부분을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거무효소송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선거무효소송을 하면은 기본 소가 46만 원에 10배를 받습니다. 460만 원에 인지대를 내고 송달료를 50만 원 이상 냅니다. 이거 선거무효소송은 일종의 공익소송입니다. 공익소송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료로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서 재판을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가보다 10배 받도록 한 것은 여러분들이 부정선거를 보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소가를 많이 받아서 돈이 없는 자는 재판도 못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거법에서 선거소송 인지대에 관한 것은 헌법 소원을 하면 대본의 위헌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전투표제도입니다. 사전투표제도에서 헌법을 위헌한 부분이 두 곳에서 나왔습니다. 첫째,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하는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자개표기 아시지요? 네. 그리고 전자투표기가 있습니다. 전자조작기입니다. 네, 중앙선관위에서 두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선거법 부치고조와 선거법 278조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그 제작 규정을 보면은 보안 같은 해킹을 어떻게 막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안전장치가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 법에는 전혀 없습니다.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는 전산조직 중에 최고의 전산조직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운영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같은 전산조직인데 전자개표기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그래서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사전투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전투표 또 위반한 요소가 어디냐 하면 여러분들이 사전투표를 하시면 사전투표장에 가셔서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그 신분증을 사전투표 용지에 발급기 위에 얹고 자기가 버튼을 누르면 투표용지가 발급됩니다. 그 신분증 파일을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 보관을 해야 하는데 그 파일을 선거일 투표 종료 시간과 동시에 삭제해버립니다. 연수구원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증거를 선관위 측에 제시하라고 재판부를 통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때 선관위에서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것이 위헌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선거일날 투표하러 가시면은 여러분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여러분들이 선거인 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나면은 투표용지를 줍니다. 그래서 기표를 하고 퇴장을 합니다. 그 선거인 명부는 국회의원 임기까지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그와 같은 신분증 파일을 즉시 선거일날 투표가 종료 후 즉시 삭제를 하기 때문에 선거 소송이 제기되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해서 위헌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관련 법령은 그야말로 부정선거를 하라고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10일 국정원에서 선거 관련 투표 개표 관련 전산 조직에 대해서 해킹 조작을 막을 수 없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제가 방금 설명한 그 위헌 요소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는 이미 국정원에서 공식 인정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실제 선거 중에 자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명백한 부정선거가 밝혀졌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제2의 4.19 혁명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바로 잡아서 이 나라를 다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 부정선거를 모르고 지금 현재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려서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일어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들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그 선거법 전문가답게 조목조목 국민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부정선거 만연해 있고 또 선관위가 이미 조작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선거 관련해가 선거를 사기를 친다는 걸 다 알고 있고 지난 10월 10일 저 호적상 생일에 10월 10일 생일에 정말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선거를 얼마든지 투표, 개표도 조작할 수 있다고 정말 의미 깊은 날에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56일째 여기 앞에서 투쟁을 하면서도 정말 피눈물 나는 투쟁을 했습니다. 정말 몸도 아픈 장애인 몸으로 대한민국에 만연한 불법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동지들과 함께 의국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는 조작 사기선거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선거 왜 해야 됩니까? 반드시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경찰, 검찰, 법원, 자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앞에까지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마저도 부정선거 범죄 집단의 카르텔로 형성된다면 우리는 국민장으로 반드시 저항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미 부정선거는 정보들로 차고 넘칩니다. 지난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2020년 4.15 총체적인 불법 부정선거 이후에 43년 만에 국회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당 한 표,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당 한 표를 국회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말이 아닌 증거들이 상영이 됐고요. 또 지난 9월 27일 다큐멘터리 영화 2 유튜브를 통해서 왜 더 카르텔, 왜 더 카르텔 다큐멘터리 영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보시고 개돼지 노예가 아니면은 이걸 보시고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부정선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당 한 표와 왜 더 카르텔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세요. 네, 유튜브에서 무료로 시청 가능합니다. 자, 유튜브에서 검색창에서 왜 더 카르텔 당 한 표를 검색하면은 말이 아닌 전문가들의 분석, 애국 시민들의 피땀 흘린 투쟁의 결과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행동하지 않으면 공산화로 독재국가로 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8, 90% 공산화가 진행되었다고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보고 계실 겁니까? 부정선거 정보들을 아시고 보셨으면 함께 행동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리면서, 자, 다음은 우리 애국 여사님께서 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핸드폰 들고 다니시는 분 유튜브에서 왜 더 카르텔 검색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안녕 안 하시죠? 이 기가 막힌 현실에서 안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부정선거가 2020년에 발생되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정선거를 갖고 모든 집회에 다 나가봤습니다. 강남역에도 나가고 그랬는데, 그때 노을에서 뽑아내는 사전투표에서 파란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추를 사다가 대추잎을 엮어가지고 대추 치마를 입고 다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왜 저 여자가 미쳤나, 왜 대추잎 치마를 입고 돌아다니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제가 요즘에 가만히 일간지를 제가 매일 신문을 매일 보는데, 요즘 며칠간 신문에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 무슨 기자가 쓴 글을 보면서 제가 어떠한 기분이 들었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할 그때의 그 엄수밥 그런 분위기가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고, 우리가 또 부정선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지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맨날 탄핵만 당하는 나라가 됩니까? 절대 안 탄핵 당하는 나라 별로 없어요. 대통령을 누가 이렇게 법대로 탄핵을 합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뭘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7년에 8년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이성을 찾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지.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거지 나라가 됩니다. 거지 나라.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엄청 가난해집니다. 그게 한두 나라입니까?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필리핀 모두 보십시오. 왜 우리보다 잘 살던 필리핀이 그렇게 가난해졌습니까? 포퓰리즘하고 지네들이 돈을 다 나라 돈을 갖다가 지네 마음대로 쓰고, 무슨 시민 단체라고 다 갖다 퍼주고, 우리 국민들은 피 빠져 이래가지고 세금 내면 지네들이 지네 마음대로 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습니까?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4.19가 났을 때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너무 기뻐하셨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희망이 있구나. 국민이 분노하니까. 여러분, 제발 불의를 보고 분노하십시오. 그리고 모두 다 일어서서 이 부정선거를 꼭 밝혀야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새로 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아줌마 파이팅! 나 그 배추로 김장했어. 배추에서 김장했다. 더러워서 버렸지. 영화에도 나왔어요.
자, 우리 아스팔트에서 벌써 3년 4년을 사실상 동지로 함께 보신 우리 애국 여사님 절절한 말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법원 앞에서도 그렇고 정말 배춘잎 투표지 상징적인 그 투표지 가짜 투표지 예, 진짜 배추를 두르고 진짜 배추를 두르고 다녔습니다. 자, 여러분들 배추잎 투표지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유튜브에 배추잎 투표지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다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다 나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자, 유튜브에서 도둑놈들, 공병호 TV의 도둑놈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출간한 비밀지령 2 말이 아닌 전문가들이 팩트들을 다 출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걸 검색해 보시고 모르시면은 알아보시고 함께 행동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우리 허 여사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정말 아스팔트에서 누구보다 또 열심히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젊은 친구 나오셨는데 간략하게 그냥 한 말씀 인사를.